안녕하십니까. 출근길 오늘의 모든 경제 뉴스를 10분 안에 전달하는 경제 에스프레소 오늘의 투자를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워렌 버핏이 일본 기업 주식을 늘리면서 일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나타난 점을 가장 크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분기에 워런 버핏이 상당 부분의 현금을 이미 보유하면서 언젠가는 이걸 미국 시장에 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워렌 버핏이 투자 고래로서의 첫 번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됩니다. 엔캐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폭락의 공포, 그리고 엔화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 또한 경제 성장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워렌 버핏의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지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오늘 나온 소비 판매 지표는 양호했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락 신호를 띄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 개혁, 국제 질서 재편, 관세 부과와 같은 부채 감소에 집중을 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이에 뉴욕 제조업 지수까지 급락하면서 현재 증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이 더 딥을 외치면서 싼 값에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워렌 버핏을 포함한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부자들은 지금 현재 레버리지까지 끌고 와서 투자하고 있는 그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한 행태를 보며 바이 더 딥, 바이 더 딥 딥, 그러니까 더 싼 값에 주식을 내놔라라고 하는 요청을 마치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덴마크 연기금의 투자 중단을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 주가가 50% 이상 빠진 상태로 계속 하락 중이며 만약 여기서 AI를 필두로 해서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주들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증시 하락의 압력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현물 소식입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전략이 한국에게도 손을 뻗치면서 미국 달러 환율 상승을 추가적으로 견인할지도 모르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물가 자극을 받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현재의 소비 국가에서의 생산 국가로의 변화를 꿈꾸는 이 공화당의 기조가 트럼프의 전략이 현재 미국의 MZ 세대들, 그러니까 그들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뚫고 나온다면 정말 과거 러스트벨트의 핵심이었던 텍사스를 필두로 한 잃어버린 골드러시 세대들의 현재의 자본의 아메리카가 아니라 생산을 위주로 하는 아메리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그들이 나서기만 한다면 현재와 같은 성장의 가능성을 이끌어 뚫고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미국의 그러한 기대를 해도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부자들은 현재 미국의 시장이 아닌 독일, 일본 또는 유럽 방산주, 중국 혁신주 등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움직임이 이곳저곳에서 재산의 리밸런싱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 시점에서 어떠한 자산의 리밸런싱을 고려할지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신중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부자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은 대부분 아직도 아니 많은 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정부가 한국 주식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다양한 방식의 부양책 등을 쓰려고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의 제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부자들의 투자 심리를 빠르게 끌고 나오면서 소위 강남권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멈추었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마저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상에서 부동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쏠림 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서울권 시장 쏠림 현상, 지방권 가격 붕괴 상황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경제 불확실성에서의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는 원칙과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격언을 꼭 기억하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최근 한두 달 동안 7, 8만 불 후반대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크게 보면 4개월간 박스권 형상을 해왔던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커졌지만 장기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일정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승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부추겨왔던 트럼프 정부의 규제가 명확하지 못하고 비트코인 전략의 초창기부터 멜라니아 대통령 부인의 밈코인을 만든다거나 트럼프 코인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홍보 또는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의 레버리지 시장으로부터 벌어지는 30% 이상의 마진콜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경제적 도미노 현상에 따라 기관 및 시장의 현금이 비트코인을 사주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더 이상 상승 국면을 이끌어내주지 못하는 모습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 불확실성은 크다고 생각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의 연결성이 공고히만 된다면 아주 크나큰 호재로서의 자극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배타적인 관세 정책만 고수하고 국제적 달러 패권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 가치의 상승 및 하락을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출퇴근길 오늘의 모든 경제 소식을 한 번에 전하는 오늘의 투자 리치로이였습니다.